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아무튼 주말 좀 봤었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선거 운동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드리러 찾아뵀는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하세요. 작년 1월 12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또 새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셨던 기억이 나고 또 그 네. 이후에 한번 예비 후보 때도 한번 오셨고 근데 제가 하여튼 뉴스를 통해서 활동하시는 거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고 금년이 이민년이라고 그래서 뭐 검은 호랑이 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민년생입니다. 검은 호랑이가 보니까 아주 용맹스럽고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네, 잡기를 물리칩니다. 예. 그 어떤 용기를 가지시고 또 지혜, 중요한 게 지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리더로서. 그러면 혹시 48세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김숙 대사는요, 남 생년월일 나는데 아주 천재적인 아니, 얼굴 뵈니까 예. 저 60이 아니고 48세고. 감사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김미경 교수님하고 네. 두 분이 하얀 잠바 입으시고 그 상가 같은데 시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시는데 그 모습이 참 아주 좋더라고요 보니까. 대학교 1년 후배입니다. 예. 따님이 또 미국서 오셔서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아버지를 또 도와드린다고 이렇게 왔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눈물을 좀 씻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근 이렇게 보니까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들이 네. 250여 명이 삭발을 하고 또 여성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얼마나 쓰라린 심정으로 다 이렇게 그런 삭발을 하겠습니까? 지금 특히 이 코로나 위기가 오늘 보니까 13,600명으로 다 늘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깜짝 놀랄 일이고. 더 늘어날 그래서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우선은 코로나 감염병 이거 퇴치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고 국민의 건강, 국민이 있어야 정치 지도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고. 그다음에 저는 늘 신문과 언론을 이렇게 보면서 대선 후보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좀 근시안적인 게 많고 예. 서로 말싸움 하듯 이렇게 하고 물론 주택 정책이라든지 이 도시 개발이라든지 이게 다 중요한데 좀 더 미래지향적인 예. 이런 아젠다, 특히 이제 우리 기후 변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것이 기후 변화를 우리가 기후 환경을 잘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탄소 중립 2050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아주 좀 넓은 비전, 아주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되는데 너무 토론하고 하는 범위가 좀 좁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 후보님께서야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이제 외국에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좀 잘 국민들한테 알리시고요. 예. 또 최근에 보니까 지지율도 상당히 의미 있게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감사합니다. 있고 제가 하여튼 정치라는 게 많이 이제 곡절이 많겠죠 이제 앞으로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용기를 가지시고 이렇게 계속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덕담 감사합니다.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내부 서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세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지 예, 예, 않습니까? 특히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예, 예. 그 본질이 사실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인데 예, 예. 이런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저는 그게 지금 이번 대선에 제일 중요한 담론이 되어야 예.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건 아예 언급하는 다른 양당 후보들 중에서는 언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냥 네거티브에다가 발목 잡기만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고 동굴 안의 개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예. 우물 안의 개구리면 하늘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하여튼 제가 맨 처음에 16명의 후보들이 계셨을 때 양당에 네. 보니까 기후변화 얘기를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예. 그런 거를 제가 어디 가서 좀 연설하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한 분이 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세계하고 경쟁을 하고 세계를 뻗어나가야 되고 지금 네. 경제가 우리가 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고 뭐 G7에도 초청을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나라를 운영하시겠다는 이런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나 아주 단편적인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서로 감정적인 의견 대립을 하고요. 그런데 전 세계를 좀 많이 다녀봤는데 물론 저 분열된 나라 세계 자체가 이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중 갈등이라든지 미국과 러시아 또 미국도 그 미국 내에서의 뭐 공화당 민주당 여러 가지 이제 분열이 많은데 우리나라처럼 아주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많은데도 예, 드뭅니다. 네. 사실은 세계 어디를 가봐도 예.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나라가 그냥 전부 다 산산조각이 돼 있고 분열이 돼 있으니까 저는 참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미래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이 좀 더 국민의 비준이나 이런 거를 좀 네. 넓게 원대하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은데 사실 우리 안 후보님께서 다 그런 경험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좀 예. 비전을 좀 제시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네, 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건원하죠.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 반기문 전 총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셨고 혹시 어제 말씀하신 총리로 염두에 두신 정치권 밖의 인물이 반기문 총장님 아니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정치권이 글로벌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외국의 동향이 한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정치인들이 글로벌 감각이 너무 떨어집니다. 사실 뭐 미국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중국이나 유럽의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한 뭐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뭐 지식이라든지 전략들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사실 외교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다시 한 번 더 이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미중 신냉전 시대 아닙니까? 특히 과학기술 패권 전쟁 시대이니만큼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뭐 그런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염두에 뒀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뭐 그런 이야기까지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신뢰가 되는 말씀이죠. 대표님, 그 혹시 조금 전에 양자 토론 관련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이 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설날 전에 다자 토론 진행을 요구하실 건지, 추후에 다자 토론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사필 규정이죠. 사실 기득권 정치의 담합 정치, 구태 정치가 국민들이 심판한 것을 법원이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자 토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그럼 요구할 계획이신지? 그건 서로 만나서 우선 합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 최진석 상임 선대위원장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셨는데 혹시 이게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윤석열 캠프와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최진석 상임 선대위원장께서 지금 여러 정치인분들 만나시는 이유가 정치권에 처음 이제 들어오신 만큼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있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일환입니다. 혹시 그 오늘 아침에 최진석 교수님께서 페이스북 내용 중에 유권자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서 논란이 있는데요. 이게 국민의당의 전반적인 입장으로 봐도 괜찮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최진석 교수님이 지금까지 책을 많이 내셨는데 뭐 한 번도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잘못 해석하면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원래 의도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 걸쳐서 쓰신 글 중에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쓰신 글은 전혀 없습니다. 따님 안설희 박사님께서 유튜브로 지원 사격을 했는데 어떻게 하게 되신 거고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딸이 열흘 정도 집에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길래 그냥 따로 브이로그 형식으로 그런 질문들에 답하는 형식으로 저 유튜브를 전했습니다.